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자가 사망하자 SPC를 직접 방문한 데 이어 포스코 ENC를 직접 지목해 질타했죠. 재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선 징벌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근절에 직을 걸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어제 또다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아예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즉시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첫날,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건 산재 사망 사고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공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책한 데 이어 휴가 중인 지난 6일 올 들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스코 ENC의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 그만큼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사활을 걸었는데 어제 또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오늘 아예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 직보를 지시했습니다. 국정상원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즉시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갖춰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산재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은 많지 않은 상황. 건설면허 취소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데다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정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미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련 부처들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는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6층 높이에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은 작업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이면도로로 소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후 경찰차도 빠른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구조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었던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들이 경찰차랑 많이 앰뷸런스랑 왔었대요. 근데 저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숨진 노동자는 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층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뜯어 아래로 내려보내다 6층 그물망에 잔해물이 걸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물망에 올랐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헬멧과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안전벨트에 안전고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에 먼저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협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회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 전부 다 아직은 좀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역대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이 방일 일정보다 늦춰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본격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해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정상회담에선 한일 관계 협력 의지와 함께 물밑으로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합동 연설회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을 향해 이렇게 배신자라고 선동하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씨에게 기자 비표를 주며 취재진석에 앉게 하고 현장에선 특별한 제지 없이 선동을 방치하더니 뒤늦게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며 징계를 예고했는데요. 전 씨 징계를 놓고 이른바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정면으로 맞서면서 내분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전 씨가 이른바 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 소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전 씨 행동이 논란이 되자 어젯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예정된 전당대회에 전 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오늘 아침 일찍 비대위까지 소집하며 전한길 사태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어제 개최된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며 전 씨 조사를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전당대회에 전한길 뉴스 발행인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금지한다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도 갈라졌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전 씨를 출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 씨를 두둔했고 김문수 후보도 일부 인사에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며 전 씨를 에둘러 감쌌습니다. 첫 합동 연설회부터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과시한 전한길 씨.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전 씨가 다음 주 합동 연설회에도 참석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어서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특검은 의혹이 집중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주 목걸이와 유명 미술품의 이동 경로도 확인 중인데요. 특검은 이 고가의 물품들을 둘러싼 김건희 씨의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사의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걸 확인한 특검은 최근 진품 구매자를 특정하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클리프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목걸이 구매자 및 대기자 목록이 담긴 국내 수요 현황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당 모델은 브랜드 대표 디자인도 아니고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라인이어서 2015년 11월 출시 이후 국내 수요가 거의 없다가 김 씨가 착용하고 나온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계기로 국내 모조품 시장에서 먼저 해당 모델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되기도 전에 국내가 아닌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는 김 씨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목걸이와 함께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가의 물품 이우환 화백의 그림. 진품이라면 많게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그림도 김 씨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역시 거짓 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건진 법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김 씨가 건진 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에게 선물이 전달된 직후 통화 녹취와 문자, 통일교에서 나온 샤넬 가방 영수증, 샤넬 가방을 신발과 교환한 정황 등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들과 관련해 거듭 달라진 김 씨의 진술과 거짓 해명을 증거인멸 우려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번엔 남해안 집중호우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야외 행사와 축제도 속속 취소되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여수는 오늘 오후부터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섬 지역인 완도와 흑산도, 홍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곳 여수와 나주, 화순목포 등 전남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광주를 비롯해 담양, 곡성 등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완도 여서도 102mm, 여수초도 88mm, 영암악산 69.5mm 등입니다. 종일 내린 비에 전남 곳곳에서는 출입 통제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립공원 5곳의 입산이 통제됐고 둔치 주차장과 공원 캠핑장 등 모두 24곳의 침수 위험 지역 접근 역시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 목포와 통도를 오가는 여객선 3개의 항로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순천과 여수 등에서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던 야외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더 거세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50mm에서 100mm,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수해 복구가 한창인 전남, 무안, 한평 등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최근 폭우 피해 입은 곳을 중심으로 더욱 철저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금 보신 전남 지역은 물론 경남 지역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든 전남,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는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해안 쪽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 남해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은 남해 48.5mm, 통영 46mm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물론 광주와 전남, 전북 일부 내륙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남과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광주에는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내륙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70mm를 넘나드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산림당국은 부산,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 등 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이나 산간 계곡 등의 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저지대와 지하차도의 침수 우려도 있는 만큼 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1년 반 넘게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중 일부가 다음 달 1일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정부가 입영 연기와 기존 병원 복귀 같은 특혜성 요구를 받아준 건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은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 시스템이 갖춰졌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새 정부가 다시 개혁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사 불패는 되풀이됐습니다. 전공의들은 수련 현장을 떠날 땐 집단 행동을 개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로 포장하더니 돌아올 땐 입영 연기, 원병원 복귀 보장 같은 특혜를 집단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혜를 주지 말라는 청원에 9만 명 넘게 동의할 정도로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만 이미 3조 8천억 원 넘게 쏟아부은 정부는 요구를 받아들이며 또 물러났습니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보고. 그러나 갈등의 씨앗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도 못했습니다. 조만간 첫 회의를 여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가 2027년도 이후 정원을 내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언제든 다시 나설 수 있는 건데 이를 막을 대책은 없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입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 신뢰 회복도 문제입니다.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기수 열애를 시키겠다며 먼저 복귀한 전공의를 협박하거나 병원에 돌아오라는 교수를 중간 착취자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갈등의 골이 이미 깊습니다. 또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이미 채운 16,0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와 업무 갈등도 우려됩니다. 거의 다 피해 선생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손도 잘 맞고 소통도 잘 된다고 해서 계속 하게 되게 되면 전공의 3년차 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뉴스를 계속 할 것인가. 이 때문에 전공의가 돌아오는 다음 달 1일부터 인력난은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병원이 곧바로 원래 모습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이달 초엔 확성기를 아예 철거했는데요. 우리가 철거하고 이틀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빠른 대응에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오전 소음방송을 위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휴전선을 따라 40여 곳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북한이 모두 철거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11일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함께 이동식 확성기 철수를 시작하자 북한도 다음 날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달 4일에는 우리가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 나서자 철거 완료 이틀 만에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협의를 거치거나 사전 교감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 측의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파병, 군수지원 협력, 또 군을 동원한 지방건설, 여러 가지 상황이 남북한 긴장 조성보다는 긴장 완화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상당히 저변에 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성기 철거로 일단 심야나 새벽까지 사이렌이나 꽹과리 소리, 들짐승 울음 같은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나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가전을 사듯 내가 필요한 로봇을 구입할 수 있는 로봇몰이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에서 로봇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데요. 로봇 중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9,300만 원 정도 하는데 가사노동을 돕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젊은 여성 모습의 한 로봇. 얼굴과 팔, 다리가 사람처럼 피부로 덮여 있는데 48만 위안, 우리 돈 9,300만 원 가량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고 강아지 모양의 로봇도 300만 원 정도입니다. 써보지도 않고 그냥 사기엔 망설여지는 가격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게 해 구매욕을 높이고 한 곳에서 유지 보수까지 해결해 편리함을 극대화한 이른바 로봇몰이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열었습니다. 1, 2층에선 로봇 체험과 구매가, 3층에선 유지 보수가 이뤄지는 등 건물 전체가 로봇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판매된 로봇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곳 토이스 매장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시불이 부담되면 지갑 사정에 맞춰 결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资金不太富裕的话，那我们的这些金融服务，比如说我们的融资租赁服务、我们的贷款，以及我们给机器人上保险。 이 매장이 문을 연 어제 베이징에서는 200여 기업들이 참가한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가 차원에선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열며 로봇 기술 패권을 노리고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는 로봇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다음 주엔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강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올림픽을 개최하며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또 한 번 가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3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휴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영토를 떼어주는 양보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는 미국 알래스카로, 푸틴의 미국 방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래 10년 만입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지배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휴전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1차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지역에서 철수하면 전선을 동결하고 이후 미러 정상이 최종 평화 협상을 타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그 다음 협의하면 된다는 게 러시아 주장인데 영토 양보를 반대해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Продовжуємо активну нашу переговорну роботу з партнерами, щоб була спільна позиція заради надійного миру для України. 앞서 트럼프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러시아 교육국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관세를 철회시키고 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트럼프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ussians are, militarily spoken, certainly in a very good advantage. So what he does is he's pleasing Mr. Trump.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까지 제안했다며 벌써부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교 무대에 극적으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남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목포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완도의 104, 여수초도에도
88mm가량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차츰 서해상에서 보이는 비구름대가 들어와 빗줄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완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150 이상, 그 밖의 남부에도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에서도 5에서 40mm가량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3도, 대구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엔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